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영어가 그냥 단절이 됐어. 외국에 나가고 하면서 영어의 필요성이 다시 생긴 거예요. 저는 진짜 머리가 좋지가 않아요. 그 한 번 쓸 때 덧대가지고 쓰는 게 몇 번인지 잘 모르겠지만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마무리되기 전에 그 전날 걸 또 외워요. 내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 그게 왕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그 전날 걸 또 막 다시 보고 하는 것들이 박사님한테 어떤 동기를 줬던 요인은 그냥 연세대 의과대학을 꼭 가야 돼 이거 하나였네. 그때는 그랬어. 어쨌든 나는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려고 했었고, 저는 이제 어머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몇 번 받으셔서 그거를 보고 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제 세브란스에서 심장 수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 첫 번째 의사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했던 거죠. 아 공부해야지 하면은 사실 어떠한 동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손에 안 잡혔던 것도 있었는데 게임도 하고 싶고 검도도 하고 싶으셨을 거고 그런 생각 1도 없으셨나요? 왜 없어? 공부는 하기 싫은 거예요 원래. 예를 들면 지금은 제가 야구를 안 보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야구를 어느 순간부터 보는 것도 안 좋아하게 됐어요. 원래는 보셨나요? 미쳤지. 나 여기 허벅지 보면 아직까지 이렇게 흉터가 이만큼 있는데, 초등학교 때 어린이 회원을 모집을 했고 추첨을 해가지고 한 입만 딸린만 나눴어요. 전화로 이제 발표하면 따게 되면 한 입만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쫙 뛰어가다가 자동차 그 번호판인데 확 찢어졌어요. 이게 좀 찢어져 아직 흉터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나 이 이야기는 질문이 뭐였어? 동기가 있더라도 어떠한 그 정도로 제가 야구를 예전엔 좋아해서, 그래서 대학교 아마 92년도에 롯데가 아마 결승 올라갔을 거거든. 그때가 이제 막 시험 기간이지. 공부하다가 밥 먹으러 나와가지고 식당에서 이렇게 야구 이렇게 하는 거 보는데 진짜 미치지. 보고 싶어서. 근데 그걸 이제 극복하고 들어가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어떻게 대처냐고? 네. 그냥 눈물을 머금고 들어가는 거지. 그것도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습관. 내가 여기서 야구를 보느냐, 끊고 들어가느냐,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되느냐도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여기를 한번 이렇게 하면 그게 다음에는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 유혹을 뿌리치는 것도 하나의 정신적인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유혹을 뿌리칠 만한 어떤 노하우 같은 건 없는 거네요. 저는 노하우라기보다도 제가 뭐 늘 뿌리쳤던 건 아니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걸 해가지고 시험 망하고 했던 적 많죠. 이렇게 망했을 때 나의 정신적인 경험이 그게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안 좋았던 경험을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검도할 때도 끝나고 나서 그 운동 시작하기 전에 비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친구들하고 당구도 치기도 하고 만화방 가서 만화들 보기도 하고 하다가 운동 시간이 다가오면 운동하러 들어가거든. 또 얼마나 들어가기 싫어. 예를 들어 학과 친구들하고 호프집에서 맥주 이렇게 잔 마시다가 들어간다고 하면 친구들이 야, 못 들어가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거 다 마시고 들어가면 술 못하는데 맥주 500cc 원샷하고 들어간 적도 있거든. 그때 들어갈 때 동기는 뭐냐면 시합할 때 잘하고 싶은 거예요. 잘한 사람, 못한 사람 드러나잖아요. 그때 나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기고 싶고.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했을 때 뭔가 성취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장면을 상상을 하거나 아니면 못 이기고 지금 하고 싶은 거를 했을 때 안 좋은 경험, 성적을 망쳐가지고 맞는다든지 요즘 안 때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안 좋은 경험을 상상을 하든지. 그럼 이런 동기를 찾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런 동기만 있으면 나도 미친 듯이 할 텐데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는 안 좋은 경험을 해라. 근데 안 좋은 경험을 했는데 좋으면 어떡해. 제가 이제 처음 영어를 했던 게 아픈 기억 중에 하나인데, 군의관 때 이라크 파병을 갔잖아요. 연합군들이 거기에 뭐 거의 한 7, 8개국이 와 있었거든. 연합군들의 의료진들끼리 컨퍼런스 같은 걸 했어요. 제가 뭘 준비해 갔냐면, 그때 제가 진료 과장이었으니까 한국군이 여기에서 하던 활동들을 사진으로 딱 해가지고 쫙 만들어가서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거든. 근데 그때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나서 영어로 질문했는데 제가 그걸 못 알아듣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귀에 안 들어오고 있는데 저 뒤에 한국군 피부과 과장이 있었어요. 지금 수원에 개원하고 있는 김대환 대위라고. 근데 뭐라고 번역해가지고 소리를 질러서 내한테 알려줬어. 와, 내가 이거를 못 알아듣고 나는 기억이 아직까지. 그때 이제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영어를 해야겠다. 아 근데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우리가 최우수상 받았어. 연합군 안에서 최우수상 받았어. 그거 이렇게 받은 것도 있어. 이거 공도. 어떤 공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어요. 대신에 영어는 무조건 해야 된다.
영어는 무조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영어는 무조건 해야 되고 플러스 하나 더. 저는 오히려 남들 안 하는 희귀 언어를 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보거든. 이를테면 뭐 굉장히 세계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는 언어들 있잖아요. 스페인어도 그렇고 동남아시아권, 아세안 국가들 이런 나라 중에 그런 언어들 별로 많이 안 하잖아. 원주민, 응? 원주민들 상대하는 주민은 또 뭐야?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하고 싶은 거 이거를 정말 하고 싶다. 저는 우리 병원에 직원 뽑을 때 대학이나 나온 학과나 이런 걸 전혀 안 보거든. 내가 일부러 그걸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중요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직원을 뽑고 같이 일을 해보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실제 알고 있는 전문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사람의 기본적인 일에 대한 태도, 인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뭐 어디에 무슨 학과를 나오고 어디 대학을 나오고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간판을 따기 위해서는 전혀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언어가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사람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 인성만 되면 뭘 하든지 간에 저는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대학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